콘텐츠 경고 아래 이야기는 한국 부산항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노년의 복잡한 심리 변화 치매라는 병이 야기하는 조용한 비극,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뒤늦은 후회를 깊이 파고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피가 흐르지 않지만 평생 지속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50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 옆에서 눈을 떴는데 익숙한 미소 대신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한 공포에 찬 눈빛을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망각의 비극입니다. 78세 박민석 씨는 부산항의 전설적인 선장으로 평생 파도와 싸웠지만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아내 김순자 씨가 짐을 싸며 도망쳐야 해. 낯선 노인이 내 남편 침대에서 자고 있어.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낯선 노인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내의 외로운 마음 속에서 그저 무심한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내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천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황혼의 사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산 언덕 위에 낯설고도 가장 친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민석 씨의 푸른 기와 지붕집은 부산의 삼복도로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부산, 북항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 씨의 삶은 바다의 짠내와 백고동 소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옛날 부산 남자로 과묵하고 똑똑하며 가장의 위엄을 중시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말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월급, 봉투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아내와 자식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 가장 신성한 책임이며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내가 국을 가져올 때 고마워라고 하거나 기념일에 사랑해라고 말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묵을 순종과 행복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비극은 11월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불어온 바람이 삼복도로 언덕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 씨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내가 불을 지피고 팔을 썰고 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도마 소리도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기분이 나빠져 낡은 속옷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밥도 안 하고. 그는 예전 선원들에게 하듯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광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가 어두운 방 구석 신발장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옷 대신 두꺼운 스웨터를 3겹이나 껴입고 장날에나 쓰던 빨간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보자기로 묶은 진보다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옷가지와 뒤집힌 액자 몽당 빗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무슨 연극, 발소리를 들은 김순자 씨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진보다리를 껴안으며 그를 강도 보듯 쳐다봤습니다.
어, 마세요. 그녀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날이 저물어서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박 씨는 입을 딱 벌리고 멈춰 섰습니다. 화는 사라지고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30년인데 당신 노망 났어. 나야 당신 남편 박민석. 그가 손을 뻗어 일으키려 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내 남편은 배 타고 아직 안 왔어. 내 남편은 젊고 머리도 검고 어깨도 넓어. 오늘 오후에 배가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 누구야 무슨 영감님인데. 우리 집에 있어 나가. 당장 나가. 이 나쁜 사람아. 그녀의 비명이 겨울 아침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허공에 둔 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아내의 눈에서 완벽한 낯설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부 싸움의 토라짐이 아니었습니다. 생판 남을 향한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 늙은 박민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그녀는 급성 중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내분의 기억을 바람에 날리는 두꺼운 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현재와 최근 10년, 20년의 페이지는 찢겨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내분은 40, 50년 전의 과거에 살고 계십니다. 그 세계에서 아내분은 남편을 기다리는 20살 처녀이고 78 세의 어르신은 대본에 없는 인물입니다. 의사의 말은 박 씨의 자존심과 심장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겨우 재우고 박 씨는 차가운 부엌에 홀로 앉았습니다. 퉁퉁 불어버린 라면이 식탁 위에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외아들 지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지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못 모세요.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기저귀 가는 거 안 해보셨잖아요. 해운대에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도 있어요. 어머니를 그리로 모시죠. 비용은 제가 댈 테니 아버지는 서명만 하세요. 아들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는 거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키를 잡고 그물을 당기는 데만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볼 수 있을까? 박 씨는 동의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벽에 걸린 흑백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2살 신부 김순자가 젊은 선원 박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방문을 보았습니다. 잠결에도 그녀는 그의 낡은 베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후회와 고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평생 그를 보살피고 그의 성격을 받아주며 아이를 키우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술에 취했을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를 낯선 사람들에게 맡긴단 말인가. 단지 그가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아니.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안 된다고 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는 50년 동안 나를 위해 밥을 지었다. 50년 동안 내 옷을 빨았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밥을 지을 거야.
빨래도 배울 거야. 천일이든 하루든 저 사람은 자기 집에 있어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잊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을 잊은 건 아니니까.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식은 라면을 버리고 냉장고를 열어 아내가 정리해둔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1차 내 아내 이름은 김순자. 그녀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 임무 그녀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기. 그렇게 부산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늙은 선장의 가장 위대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망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랑이 맑은 날씨라고 말하는 사람은 치매 환자가 있는 집에 폭풍우를 겪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박민석 씨에게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서투름과 피, 눈물 그리고 80년 인생을 지배해온 남성적 자아의 붕괴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를 집에 두기로 한 첫 며칠은 상상도 못한 생지옥이었습니다. 평생 부엌을 여자의 영역으로만 알던 남자에게 양파를 써는 일은 태풍 속에서 배를 모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좁은 부엌에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은 작은 도구들 앞에서 한없이 서툴렀습니다. 첫 주에만 손을 3번이나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 차가운 물에 섞였습니다. 욕설이 나올 뻔했지만 거실에서 겁먹은 눈으로 보는 아내를 보고 참았습니다. 그가 끓인 김치찌개는 짜고 탄 맛이 났습니다. 전기밥솥 버튼을 잘못 눌러 밥은 설익거나 떡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형편없는 밥상 앞에 앉아 쭈뼛거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아내의 거부였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짓궂은 장난 같았습니다.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면 아내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영감,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늙었네. 그 짧은 순간은 황금처럼 귀했습니다. 박가 씨는 무릎이라도 꿇고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박 씨는 그저 친절한 이웃 할아버지거나 의심스러운 침입자였습니다. 비극의 절정은 어느 늦은 오후 그가 아내를 씻기려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씻지 않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니 씻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옷 단추에 손을 대자마자 아내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핥히고 때렸습니다. 사람 살려 변태야 저리가. 그녀는 샤워기를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처보다 아내가 그를 바라보는 혐오스러운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남편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진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도망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늙은 선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뺨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 자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고함이 아내의 무의식 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는 것을요. 기억이 사라져도 그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목소리를 줄이고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60년 피운 담배도 끊었습니다. 아내가 담배 냄새에 기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여자 머리 닦는 법,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같은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그는 아내를 화장대 앞에 앉혔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댕기 머리를 해줄게. 새색시 때처럼 말이야. 밧줄만 잡던 손이 아내의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프지 않게 숨을 죽이며 머리를 따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거울 속을 보더니 해맑게 웃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내 남편은 옛날에 절대 이런 거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은 바빠요. 선장이라 손이 커서 이런 거 못해요. 그 천진난만한 말이 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칭찬이었지만 과거 남편의 무심함을 폭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그는 결코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참 나쁜 사람이네. 이제부터 내가 대신 해줄게요. 부산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삼복도로 이웃들은 낯선 풍경에 익숙해졌습니다. 괴팍하기로 유명했던 박민석 씨가 한 손엔 장바구니를 한 손엔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책하며 그는 아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녀가 된장찌개에 두부는 많이 고춧가루는 적게 넣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엔 자기 입맛대로 맵게만 끓이게 했습니다. 그녀가 벚꽃 보는 걸 좋아하지만 뱃고동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이별과 외로움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날이 흐리면 무릎을 만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관절염을 앓았는데 그는 늙으면 다 아파 라며 파스만 던져주곤 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아내가 깨어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아주고 부산 사투리로 옛날에 불러주던 민요를 불렀습니다. 무서워 마라. 순자야, 내가 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박 씨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난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배 타러 갔고 난 당신 친구예요. 남편이 지켜주라고 부탁했어요. 아내는 안심하고 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박 씨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인내와 속죄였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그녀 곁에서 평화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잔잔한 바다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늙은 친구로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친 10초,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민석 씨의 인생에서 가장 폭풍 같은 장으로 들어갑니다. 제3부 자갈치, 시장의 눈물 젖은 손수건과 끊어진 기억의 끈. 5월의 부산,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박씨 집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입니다. 결혼 55주년 에메랄드 혼식입니다. 박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끼는 셔츠를 다리고 아내에게 보라색 카디건을 입혔습니다. 아내의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그는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자갈치 시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장 싱싱한 돔을 사서 아내가 좋아하던 매운탕을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임자, 오늘 놀러 가자. 고기 구경시켜줄게. 고기라는 말에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외치는 아지매들의 목소리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섞인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붙어 있어. 손 놓으면 안 돼. 길 잃어버려.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돔을 파는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으시네. 돔 사가세요.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줘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그는 물고기를 고르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두 손으로 생선을 확인하고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방심의 순간 박 씨는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계산 좀 하고. 그는 5초, 아니 10초 동안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했습니다. 다 됐어 가자. 하며 뒤를 돌았을 때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야, 어디 갔어? 박 씨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보라색 옷도 흰 머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치매 환자인 아내에게 복잡한 자갈치 시장에 홀로 남겨진 것은 정글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도 모르고 전화도 없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바다에 빠질 수도 채 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 못 봤습니까?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치매가 있어요. 제발. 박 씨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아픈 아내를 두고 나가던 날들. 하느님 벌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78세의 박 씨는 시장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싼 돈 봉지는 이미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배들이 정박한 부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구석진 곳 얼음 가게 옆 축축한 바닥에 작은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러운 물에 젖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여기 있었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를 보더니 낯선 눈빛이 아닌 기다림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해진 구석의 작은 국화가 수놓아진 싸구려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박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58년 전 첫 데이트 때 그가 사준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곳 자갈치 부두에서 배를 타러 떠날 때 울던 그녀에게 쥐어주며 이걸로 눈물 닦아 돈 벌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58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저기 부두에서. 그녀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 손수건 주면서 울지 말라고 다녀와서
결혼하자고 했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리가 아파. 근데 안 와. 내 남편 박민석 못 봤어요. 키 크고 잘 웃는데. 그 말은 박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내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남편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78세의 늙은 남편은 잊었지만 청춘의 박민석과의 약속은 뼈에 사무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두로 온 것입니다. 박 씨의 눈물이 손수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변했지만 아내의 사랑은 저 낡은 손수건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손수건을 자신의 뺨에 댔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나왔어. 아내가 의심스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옛날 그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태풍 때문에 늦었어. 나 박민석이야. 좀 늙고 못생겨졌지만 나 당신 남편 맞아. 결혼하려고 왔어. 그가 아내의 볼을 닦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그에게서 익숙한 냄새, 남편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게 웃으며 품에 안겼습니다. 왔구나 배고파. 한참 기다렸어. 박 씨는 눈물을 닦고 아내를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내가 매운탕 끓여줄게. 당신 제일 좋아하는 거. 네, 당신 요리 잘하잖아요. 아내가 답했습니다. 과거에 해준 적은 없지만 지금 그녀의 세상에서 그는 최고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부산항 두 노인이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생선 봉지를 여자는 낡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사랑은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자갈치에서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라 과거로의 순례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부부의 전이 사람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오고 밤이 되면 병마의 시련은 더 가혹해질 테니까요. 이 뒤늦은 사랑이 앞으로 닥칠 긴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